안녕하십니까, 김동희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화학 변화와 관련된 두 번째 시간으로 완자에서 중단원 마무리 문제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페이지는 245페이지입니다. 난이도 가장 높은 문항만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5번입니다. 다음은 아연을 이용한 실험이다 라고 하였고요. 하나는 황산구리 수용액이고 또 하나는 이제 묽은 염산에다 각각 아연판을 넣는다 라고 합니다. 자, 먼저 황산구리 수용액 같은 경우에는 CuSO4가 되죠. 여기에 아연을 넣었다라고 한다면 구리도 이가고요. 아연도 이가이기 때문에 1대1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ZnSO4가 되고 Cu가 나오는 거고, 이걸 다시 써본다면 이제 Cu2 플러스와 아연이 반응을 하여서 Zn2 플러스와 구리가 나온다는 뜻이고, 나 같은 경우에는 HCl과 아연이 반응을 하였기 때문에 ZnCl2가 되고 H2가 돼서 이게 두 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H 플러스와 아연이 반응을 하여 Zn2 플러스가 됐고 얘는 H2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앞에 2만 붙여주시면 된다라고 가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가에서는 구리가 석출됐고 나에서는 기체가 발생하였다. 다시 말해서 아연의 반응성이 더 크다라는 뜻입니다. 가와나에서 아연은 산화가 되었죠. 가에서 용액의 푸른색은 점점 옅어지냐라고 했는데 이제 구리 이온이 존재를 하고 있어야 푸른색을 띱니다. 근데 여기 아연이 들어갔기 때문에 구리 이온이 계속해서 환원이 되었죠. 그럼 구리 이온의 숫자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푸른색은 점점 옅어지는 게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요. 나에서 발생한 기체는 수소 기체가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나에서 아연판의 질량은 점점 감소하냐? 그쵸. 반응을 했으니까 감소합니다. 가와나에서 수용액의 양이온 수는 점점 감소하냐라고 했는데 가 지점에서는 1대1로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양이온의 숫자가 감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다라고 가주시면 되겠고요.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탄산칼슘에 식초를 떨어뜨렸더니 이산화탄소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탄산칼슘은 이제 CaCO3고요. 식초 같은 경우에는 결국 뭐와 관련이 있냐면 CH3COOH와 관련이 있죠. 아세트산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아세트산하고 다음과 같이 이제 서로 반응하게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놓고 봤을 때 이 탄산칼슘은 이제 염기성 물질이 되는 거고요. 식초는 이제 산성 물질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이건 중화 반응입니다. 이거는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탄산칼슘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염기성 용액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화학원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내용이 있지만 잠깐만 이제 설명을 한다면 CaCO3 같은 경우에 이제 반응을 했을 때 이 H하고 반응을 해서 H2가 만들어지게 돼요. 물분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중화 반응이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방 안에 둔 철 같은 경우에 산소와 반응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Fe2O3가 되었다라고 갔기 때문에 앞에 이제 2를 붙여주면 4, 3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은수저 표면에 다음과 같이 녹이 쓸었다라고 합니다. Ag2S 검은 녹이니까 죄송해요. 다시 써야겠네. Ag2S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호일을 이용한다라고 했으니까 알루미늄과 관련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물분자가 같이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반응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 은이 석출이 되는 것이고 알루미늄이 이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H2S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OH-이온이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숫자만 좀 맞춰주시면 되는데 이 앞에 이제 3 붙여주시고요. 여기에 6, 여기 3, 그리고 알루미늄이 지금 2개 반응을 하는 것이고 H2O 같은 경우에 이제 6개가 반응을 해서 마지막 OH-가 6개가 나오게 된다 라는 식으로 다음과 같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가나다는 모두 산화환원 반응이냐 했는데 가를 뺀 나와 다만 산화환원 반응이고요. 나 반응에서 물질 사이에는 산소가 이동을 하였죠.
다 반응해서 물질 사이에는 전자가 이동하였냐라고 물어봤는데 다 반응 같은 경우에 이제 산화하는 반응이 되기 때문에 전자가 이동한 게 맞아서 니은과 디귿선지가 맞다라고 가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2번입니다. 그림은 같은 온도의 묽은 염산과 수산화트륨 수용이 그래요. 자, 그러면 HCl이고 여기는 NaOH인데 지금 보니까 각각 두 개, 두 개, 세 개, 세 개였죠? 그럼 반응을 H 플러스 두 개 반응해서 OH 마이너스 두 개 반응하고 하나가 남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OH 마이너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이게 Na 플러스가 되는 거고 얘가 Cl 마이너스고 이게 H 플러스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개수로서 이제 바로 판별하시면 돼요. 두 개, 세 개, 하나였으니까 두 개, 세 개, 하나 이렇게 딱 판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동그라미는 H 플러스냐 맞는 선지 되고요. 다의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린다. OH 마이너스가 존재를 하니까 붉은색을 띠는 게 맞는 거고요. 용액의 최고 온도를 물어보면 나가 다보다 높은 게 아니라 다가 나보다 높다라고 해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중하열이 발생을 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억과 니은 선지가 맞다라고 가주시면 되겠고요. 14번 이번에는 수산화칼슘이죠. 자, 그러면 이가 이온입니다. CaOH2인데 얘는 Ca2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두 개 나오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반응을 하지 않은 C가 Ca2 플러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B는 OH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A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Cl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마지막 D 같은 경우가 H 플러스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A와 C에 의해서 중하열이 발생을 하냐? 그건 아니죠. OH 마이너스 H 플러스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B와 D에 의해서 중하열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D는 H 플러스가 맞는 거고요. 반응 전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이온 수는 묽은 염산이 수산화칼륨 수용액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CaOH2는 10ml죠. 자, CaOH2가 있고 얘는 10ml고요. HCl은 지금 몇 ml 넣었을 때? 20ml 넣었을 때 반응이 완결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OH-는 이제 두 개씩 나오는데 두 개 곱해주면 이제 20이죠. 얘는 곱해주면 20이에요. 1 곱하기 20이니까. 그죠? H 하나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개수가 똑같다라는 뜻이 되니까 여기에서 중화 반응이 완료가 됐으니까 농도가 같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같은 부피라고 했으니까 CaOH2는 10ml에 OH-는 20개 들어가 있고요. Ca는 10개 들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HCl은 20ml가 돼야지 각각 20개, 20개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거 10ml로 나눠주면 결국 10개, 10개씩이니까 얘는 10m에 30대 20이 되어서 묽은 염산이 수산화칼륨 수용액보다 작다라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니은 선지 하나만 맞는 선지다라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49페이지에 있는 고난도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금속 X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금속 Y와 Z를 순서대로 넣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6개의 X 플러스가 있는 거고요. Y는 Y 플러스 이온이 되는 건데 얘는 3개랍니다. 그리고 Z가 Z 플러스가 되는데 얘는 2개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언제나 전하량의 합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x와 그리고 3y와 2z는 같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x랑 y랑 z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1, 2, 3밖에 없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그러니까 1가, 2가, 3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여기에 z가 3 플러스인 것이고 y가 2 플러스인 것이고 x가 1 플러스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에서 환원되는 물질을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되냐면 6개의 X 플러스가 Y 3개랑 반응을 하여서 3Y 2 플러스가 되었고 6X가 됐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가에서 환원되는 물질은 X이온이 맞는 거고요. 이온 한 개의 전하량은 Z이온은 지금 3이고 Y는 2니까 Y이온의
2분의 3배라고 해야 돼서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요. 가원하는 모두 산화하는 반응이냐? 그쵸. 모두 다 산화하는 반응에 해당이 된다라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체 X와 관련된 실험이다라고 하였고요. 아연과 묽은 염산을 반응을 시켜서 기체 X를 포집한답니다. 자, 그러면 아연과 HCl을 반응을 하게 되면 ZnCl2가 되고 H2 기체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였죠. 자, 가에서 포집한 기체 X를, 자, H2를 이번에 누구랑 반응한대요? CuO랑 반응을 한대요. 아, 그러면 뭘 기억해야 되냐? H 플러스가 CuE 플러스보다 반응성이 더 좋았죠. 따라서 얘는 H2O가 되고 구리가 다음과 같이 환원이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액체 Y는 H2O라고 해야 되고 기체 X는 H2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X는 수소기체가 되는 게 맞는 거고요. Y는 물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연은 구리보다 전자를 얻기 쉽냐? 그쵸. 지금 아연이 수소보다 반응성이 좋았고요. 수소는 구리보다 반응성이 좋기 때문에 아연은 구리보다 전자를 얻기 쉽다가 맞는 선지다라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자를 얻기 쉽다군요. 죄송해요. 잃기 쉬운 거죠. 읽기 쉽다. 그래서 티그선지 틀렸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만 맞는 선지다 라고 가면 되겠고 3번 그림은 같은 부피에 들어가 있는 산 HA 수용액과 BOH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HA는요 각각 H 플러스 3개, A 마이너스 3개인데 BOH는 2개, 2개씩이니까 농도비는 3대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와나로 혼합한 용액에 BTB 용액을 떨어뜨리면 H 플러스가 남았기 때문에 산성이라서 노란색을 띠는 게 맞는 것이고요. 나가 가보다 크냐? 그쵸. 여기는 지금 염기성이 되는 거고 여기는 산성이기 때문에 얘는 pH7보다 더 큰 거고 pH7보다 작은 거죠. 따라서 나가 가보다 큰 게 맞는 선지가 되는 것이고 가와나를 몇 대 몇으로 2대 3의 부피부로 혼합을 하게 되면 액성은 중성이냐? 자, 농도비가 3대 2였기 때문에 부피비가 2대 3이 되면 그때는 액성이 중성이 되는 게 맞았습니다.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이 맞는 선지이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고요. 4번 그림은 묽은 염산과 수산나트륨 수용액의 부피를 달리해서 반응을 시켰다. 혼합용액에 존재하는 H 플러스의 수를 상대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였고 실험 1과 2에서 사용한 각 수용액의 농도는 서로 다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HCl과 NaOH가 20, 40일 때가 중성이었어요. 그죠? 여기는 반응 완결점이에요. 그러니까 HCl과 NaOH의 언제나 농도비는 2대 1이 될 거예요. 근데 실험 1과 실험 2에서 사용한 게 좀 다르죠. 그러니까 실험 2 같은 경우에는 HCl 60ml에 얘는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 실험 1에서는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실험 1에서 사용한 HCl과 NaOH를 각각 농도비가 EX랑 이걸 X라고 한다면 2에서의 HCl과 이거 이렇게 다시 한번 적을게요. 농도비가 무조건 2대 1이 되는 건 지금 이해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1하고 이 실험에서 각각 HCl과 NaOH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 농도비가 2대 1이 되는 거 아니까 이게 EX랑 X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농도는. 근데 여기에서 실험 1호 갈 때는 분명히 얘가 반절로 감소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2n에서 n이 됐으니까. 따라서 얘가 X가 되면 얘는 2분의 X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점 실험 1에서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H 플러스의 수는 OH의 마이너스의 수와 같냐? 당연히 달라야죠. 농도비가 2대 1이니까요. 그죠? 2대 1이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 수산화나트륨 죄송해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서 같은 부피에 들어가 있는 Na 플러스의 숫자는 실험 1이 시험 2의 2배이다. 그쵸? X랑 2분의 X니까 2배 값이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중화점에서 발생한 물분자 수의 비율비는 실험 1이 농도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얘는 2대 1이 돼야 돼서 디귿선지가 틀렸다라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뒷부분이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모르는 내용은 저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어요.